자, 이번 시간에는 제6강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 접대비도 한도가 있어요. 한도. 이 기초 평가할 때 나왔었죠? 한도. 한도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접대비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워낙 많다. 이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한도 C부인 단계. 업무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지출 증명이 되느냐를 따집니다. 지출 증명이 되지 않아. 지출 증명이 안 돼. 증거조차 없어. 이러면 일단은 무조건 송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먹은 것으로 봐요. 돈이 나갔는데 아무 증명이 안 돼. 증명이라는 것은 통장 이체 확인증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이해가시죠? 그냥 돈이 그냥 사라졌어. 그러면 바로 송금불산입 상여. 있어요. 있어. 근데 그것이 적격 증빙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거죠. 적격 증빙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간이 영수증이냐. 뭐 이런 거죠. 또는 송금 명세서야. 이렇게 한다면 요게 이제 3만 원입니다. 3만 원. 요거 좀 바꿀게요. 이거 바꾸세요. 3만 원으로 이렇게 3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3만 원보다 적으면 그냥 경비 인정해 주겠다.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뭐 예를 들어 간이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비 인정해 주겠다. 3만 원 넘어가면 얘는 바로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에 유출시키겠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적격 증빙이 있어. 적격 증빙이 있으면 한도 체크를 하죠. 한도 체크를 해서 한도 이하는 경비 인정이 되는 거고 한도가 넘어가면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는 한도가 뒤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3,600만 원 기준에 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알파입니다. 3,600만 원의 알파만큼 이하는 경비 인정을 해주고 3,600만 원 넘어가면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시키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문제 풀면 문제가 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첫 번째 답이고 얘가 두 번째 답이고 얘가 세 번째 답입니다. 세 번째 답은 컴퓨터가 해줘요. 세 번째 답은 이제 컴퓨터가 해주니까 이제 한도 C부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랑 이겁니다. 이거랑 차이가 뭐죠? 얘는 상여로 처분할 것인가? 얘는 기타 사유유출로 처리할 것인가? 프로그램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얘가 위에 있어요. 위에. 위로 가면 상여고요. 아래로 가면 기사예요. 위로 가면 상여고 아래로 가면 기사입니다. 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직부인, 지출 증명조차 없어도 상여, 상여로 처분할 것인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경조사비는 3만 원 기준이 아니라 20만 원 기준으로 나눕니다. 20만 원 기준으로 적격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에 1번, 2번, 3번인데 3번은 사실상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3,600만 원 플러스 알파만큼 계산해 줍니다.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1번하고 2번만. 자, 위로 상여, 아래로 기사. 자, 그 다음 직원 신용카드는 적격 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원 신용카드 또는 대표이사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법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적격 증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접대비 외인 경우는 직원 신용카드도 적격 증빙으로 봐요. 근데 접대비인 경우에만은 직원 카드나 또는 대표이사 신용카드조차 얘는 적격 증빙으로 보지 않는다. 법카를 제외하고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끊는 것이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됨 요거 체크하세요. 자, 여기도 이제 3만 원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페이지도 3만 원으로 바꿔주고. 아까 봤던 부분인데
3만 원 이하는 경비 인정되고 3만 원 넘는 부분은 경비 인정이 안 돼요. 안 되고 접대비 외에는 3만 원 이하도 경비 인정이 되고 3만 원 초과도 경비 인정이 됩니다. 여기 경비 인정이 되는 거고 접대비는 경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경비 인정이 되고 안 되니까 얘는 가산세가 없죠. 얘는 가산세가 없죠. 그러나 얘는 경비 인정이 되니까 가산세 2%.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 2%. 적격증빙을 미수치해서 생기는 가산세 2%를 먹도록 되겠습니다. 여기 2% 이렇게 해요. 이게 아마 증빙불비 가산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내도록 되겠습니다. 이 가산세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요게 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10,000원이었는데 2021년도 이제 개정세법에 30,000원으로 바뀌어서.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기출 문제는 전부 다 10,000원으로 되어 있을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책에 있는 기출은 전부 다 10,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각색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풀도록 할게요. 자, 직원카드 영수증도 중요해요. 시험에 나와요. 직원카드 영수증도. 직원카드 영수증이 접대비 1대는 그냥 간이 영수증, 즉 적격증빙으로 안 본다 이런 뜻이고요. 접대비 외에서는 간이 영수증이 아니라 적격증빙으로 인식해요. 얘는 이외의 말을 다른 말로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대비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직원 카드 영수증, 접대비 이외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식하니까 이때는 매입세 공제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부가세 실기할 때도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업무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800번대이고 그것이 특정인이다라고 하면 접대비로 보는 거죠. 또는 대손상각비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포기 사유가 정당하다라는 말은 부도 6개월이 지났느니 또는 사망했느니 또는 실종했느니 또는 소멸시효 완성이 됐느니 그런 걸 이제 정당이라고 합니다. 정당하다면 대손상각비로 하고 포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접대비라고 하는데 약정에 의해라는 말도 부정당으로 봐요. 정당하지 않은 거 봤어요. 약속으로 인하여 이 약속은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정이 약속으로 정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약속으로 정하다. 정당하지 않으면 얘는 부정당으로 봅니다. 업무 관련이 없으면 이제 900번대로 가는 거죠. 얘는 이제 800번대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900번대를 의미하니까 기부금이 되겠죠. 기부금이 되고 업무 관련이 있든 없든 특수인이면 특수관계자라면 그것은 부당행위 계산 적용에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페이지는 아니에요. 이 페이지는. 근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헷갈리게 나오려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본 문제는 접대비 문제예요. 접대비 문제니까 시험에는 어느 쪽으로만 나오냐면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 포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정당하지 않다. 아니면 약정에 의해서 약속으로 인하여 포기하였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을 포기했다. 근데 외상매출금 포기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대변의 상품 매출, 보관세 이수금 이렇게 잡았던 이 외상매출금을 포기했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공짜로 줬다는 말이죠. 그럼 얘를 뭐로 보겠다? 접대비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만 했던 거 아니야? 맞죠? 했던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제가 앞서서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칸만 채워 넣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고, 고가 매입이 부당행위고, 3억 이상 또는 몇 %였죠? 5%였죠? 5%. 여기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또는, 5%, 5%,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5%를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행위로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파트랑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 왜 계속 반복적이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서 또 했었죠. 시가와 플러스 마이너스 30%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아닐 때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상가액이라고 하고, 정상가액과 거래가와의 차이를 기부금으로 보겠다. 얘를 의제기부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페이지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서 제가 한번 수업했던 부분이라서 이 파트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현물 접대비. 현물 접대비는 접대를 뭘로 하는 거냐면 물건으로 접대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 페이지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서 잠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시험에 나옵니다. 잠깐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을 이렇게 원가가 100만 원짜리고 시가가 200만 원짜리다 라고 한다면 이제 분계 어떻게 하느냐. 공급 가액 유형부터 찾아볼게요. 유형은 매출로 잡습니다. 매출로 잡고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상 증여의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건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출 건별로 처리를 하고 공급 가액이 시가로 잡죠. 200만 원에 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은 20만 원 잡죠. 이렇게 하고 뭐 혼합 처리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대변에 상품 이거 얼마나 적죠? 여기에 원가로 처리하거든요. 원가 얼마로 처리한다?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고 바로 열고 조교 8 타계정 대체 이렇게 쓰죠. 타계정 대체. 그 다음 아래는 부가세 예수금 얼마? 20만 원 쓰죠. 20만 원. 이렇게 쓰고 여기는 뭐 쓴다? 접대비라고 씁니다. 접대비를 얼마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겠죠. 차변 대변 동일해야 되니까 120만 원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이렇게 분계를 해서 기존 분계에는 상품을 원가로 처리했으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접대비에 대한 시부인 계산을 할 때, 접대비 시부인 계산할 때 이때는 사실은 접대 행위가 시가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접대비가 만약에 프로그램에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라면 얘를 이렇게 딱 지우고 얘를 얼마로 바꿔야 되냐면 1,100으로 바꿔야 됩니다. 얘를 원가로 처리했으나 100만 원으로 처리했으나 세무 조정할 때는 얘를 시가로 증액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가로 증액해서 시부인 계산만 그렇게 합니다. 접대비를 100만 원 경비 처리를 더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한도 체크할 때 그냥 더 증액해서 한도 체크를 한다. 형평성이 맞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 이 밑에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는 행동은 요거로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얘는 우리 분계 문제 있죠. 그냥 앞에서 일반 전표 문제나 매매주 전표 문제 할 때 사업상 증여라고 하죠. 얘를.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에서 문제가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처리하는 것은 요렇게만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접대비의 금액을 1,100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원가를 시가로
증액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간단합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일단 요거는 이론 시험으로 나올 만하죠. 일단 3,600만 원. 중소기업 외의 경우에는 1,200만 원. 중소기업 외의 경우에는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3,600만 원. 3,600만 원을 월로 환산시키면 대략 한 달에 300 정도 되죠. 맞죠? 300만 원 정도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이 부분 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만분의 35 500 이상은 만분의 25, 그 다음에 500 초과하는 부분은 만분의 6만큼 이렇게 매출액만큼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 문화 접대비는 무조건 넣어줘요. 넣어준다는 말은 한도액에는 넣어줘요. 한도액에는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 접대비 한도액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요. 문화 접대비 또는 일반 접대비의 20% 이렇게 중에서 작은 거 이렇게 해줍니다. 컴퓨터가 해주니까 이 정도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가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만약에 3,600만 원의 더 플러스 매출액의 만분의 35인데 그 매출액의 만분의 35를 계산한 결과값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알겠죠?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다고 가정하면 근데 그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체크되는 거니까 그 매출액이 특수관계자에게 매출한 거라면 1,000만 원 안 해줘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여기 10%인 100만 원만 더 증액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컴퓨터가 해줘요. 근데 컴퓨터가 해주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수관계자의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적어줘야 돼요. 입력만 해주면 돼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시험 시작하자마자 블록에 딱 누르고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뭐냐면 특수관계자의 매출액을 딱 적어요. 그 왜 적냐면 요것 때문에 적는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자의 매출액도 있고 일반 특수관계자 외의자와의 매출액도 있잖아요. 컴퓨터는 알아서 이제 그러니까 금액이 작을수록 퍼센트를 더 많이 해주고 금액이 많으면 적게 해주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일반인 매출액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 특수관계자 매출을 좀 뒤로 미뤄져 있어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 손으로 계산한다면 이런 규정을 알고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서 일반 매출액을 먼저 계산해서 한도액을 더 증액시켜주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가 뒤로 후순위로 가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친구는 없어요. 요거 하나? 3,600만 원 정도 하나? 나머지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고 얘도 컴퓨터 알아서 해주지만 이론 시험으로 얘는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 제가 학습할 때는 1,800이었다가 얘가 2,400으로 증액되었다가 그 다음 3,600 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3,000 갔다가 3,600으로 갔는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한도가 계속 올라왔어요. 왜 올라갈까요? 물가가 상승되니까 올라가는 것이 맞겠죠. 맞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산계산 접대비는요.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도 안 나오고 뭐 한 10년 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안 나올 것이다 보고 있는데 나오면 어떡하느냐. 타협하세요. 아시겠죠? 나오면 그냥 타협하세요. 그냥 나오면 그냥 만약에 나왔어. 설명은 제가 안 할 건데 문제도 없으니까. 나오면 이 건설 중인 자산 부분만 한 번 더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평상시랑 똑같이 하고 아시겠죠? 평상시 우리 배운 대로 똑같이 하고 요거만 하나 더 증액 더 하시면 돼요. 송금산입 유보 자산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접대비가 스며 들어가 있죠. 접대비라고 쓰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쓴다라고 배우셨잖아요. 맞죠? 건설 중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똑같이 하고 그냥 건설 중인 자산만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그렇게 뭐 이야기해도 안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세무증이 좀 일어납니다.
일단 만지고 나서 요 뒷부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은 여기 358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회사 코드는 91빵빵입니다. 자,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먼저 진입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법인 조정을 클릭하시고, 법인 조정 클릭하시고, 여기 접대비 조정 명세서가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여기. 9200. 다시 회사 코드 9200으로, 회사 코드 9200으로 들어오고, 접대비 조정 명세서 클릭합니다. 이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시험 문제가 웬만하면 우리가 건들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할 게 없어서 당황스러운 약간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할 게 없어서 당황스러워요. 자,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따라가 볼게요. 일단은 얘부터 시작합니다. 얘는 불러오기 먼저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지기가 되었죠. 살짝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어떤 이야기 했냐면, 저 위에는 상여, 이렇게 했었죠. 맞죠? 거기에 요 칸입니다. 요 칸이 위고요. 위. 여기가 위. 1번, 2번 합해서 C가 되는 형식. 여기가 되는 거고, 기사가 얘입니다. 얘가. 자, 아래는 제가 기사라고 했죠. 맞죠? 이 기사. 기타 사유출이 얘입니다. 얘입니다. 우리가 여기 칸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 칸에 들어갈 것인가만 판단하는 것이 1차적인 거고요. 3번은 자동으로 해준다 그랬죠.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갑지에 가보면 한도 초과액이라고 얘가 나오죠. 얘가 3번입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상 접근은 이렇게 해요. 1번, 2번, 3번. 근데 3번은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컴퓨터를 믿으세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 안 하고요. 좀 지저분하게 계산해요. 프로그램 또. 여기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볼게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있죠. 얘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 누르기 전에 요거 먼저 조금 할게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의 내용이 원래 여기 불러와줘야 돼요. 근데 현재 안 불러와졌어요. 안 불러진 이유는 뭐냐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작성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특수관계자를 1억 넣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얘는 조정 요렇게 알고 기억나시죠?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은 조정 전 즉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내용이고 여기가 조정 후 내용이죠. 맞죠? 여기가 조정 후 내용인데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에 그대로 넣어 볼게요. 여기 2602-350 플러스 원래는 이제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까지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게 불러지기가 됩니다. 불러지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넣도록 합니다. 강제로 너무 좋은데 문제에서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죠. 이렇게 짬뽕 문제는 안 나와요. 짬뽕 문제인데 공사 진행료 차이에 의한 조정액에 대해서 세무 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로 넣을게요. F3 누르고 요 가산 부분에 대해서만 입금 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F6 누르고 하세요. 공사 수익금 차익 뭐 이런 식으로 2천만원 유보. 요거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관련된 문제예요. 가산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요 부분은 그냥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거고 실제적인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요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대비 제는 2천만원. 여기 있네. 맞죠? 접대비 파는 6천만원. 여기 있네요. 얘도 이제 할 거 없는 거죠. 넘어가 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또 볼게요. 위 접대비 중 다음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카로 결제했다. 자, 법카로 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죠? 오케이죠, 오케이. 오케이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부분 볼게요. 건당 3만원 초과분. 건당 3만원 초과분은 법카로 결제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 이제 내용상. 그러면 얘가 상여 아니면 기사인데요. 상여 아니면 기사인데 상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얘는 뭐 증명서류가 없다든지 또는 대표이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기사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표현을 요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아래에 들어간다고. 기사 아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괜찮죠? 얘는 오케이. 얘는 오케이입니다. 얘는 오케이. 3만원 이하 분이라면 오케이인데, 얘는 오케이니까 뭐 세무 조정할 거 없죠. 그러면 얘만 세무 조정하면 돼요. 얘만 세무 조정하면 되는데, 제가 표현상 얘는 숨겨져 있습니다. 자, 숨겨져 있다라는 표현을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뭐지? 갑자기 해리포터 보면 이렇게 투명 망토 딱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그러면 목만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명 망토로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상상할게요. 만원 이하의, 3만원 이하의 접대비와, 3만원 이하의 접대비와, 그 다음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숨겨져 있습니다. 자, 숨겨져 있다라는 말을 제가 나중에 해석해 드릴게요. 숨겨져 있으니까, 오케이니까 굳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프로그램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부분도 이제, 요거는 자동으로 들어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요 부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사 150 할 거예요. 기사 150 할 건데, 잘 보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상여, 여기가 기사. 알겠죠? 기사, 상여. 그 다음 해석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 내용이 8천만 원에서 요걸로 해석해 볼게요. 요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2천만 원에서 이제 상여 부분을 뺀 나머지가 2천만 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일단 여기는. 일단 요게 요렇게 나누어져서 총 초과 금액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맞지. 뭐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마랑 포함해서 지금 4개 이렇게 아이고. 인마랑 포함해서 2천만 원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 중에 여기 있는 애들이 송군불산이 기사 애들이요. 송군불산이 기사.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기사는 인마랑 경조사비 인마밖에 안 나와요. 자, 지금 현재 확대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한번 해보면 인마랑 합해서 8천이다. 요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합해서 2천이다. 이 말입니다. 얘는 없으니까 지금 2천이 맞지.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요게 기사, 요게 기사인데, 문제를 한번 뜯어보면, 경조사비 시험에 나오고요. 국외지역 지출액 시험에 안 나오고요. 농어민 지출액 일단 시험에 안 나오고. 얘가 지금 잘 나오고. 그래서 요거랑 요게 뭐냐면 기사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기사. 어쨌든 요 관계를 갖고 있죠. 크게 해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요 어디 갔지? 6천만 원의 행방은 얘랑 더해서 6천만 원이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디 갔지?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죠? 계산기 제가 한번 뜯어 볼까요? 계산기를 자, 한번 두드려 볼게요. 여기 6천만 원에서 빼기 58 92000 엔터 1048000이 문제 조금 잘못됐네.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운데 100만 원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그리고 문제에서 조금 아쉬운데 지금 이 100만 원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이 차이가 100만 원이 나는 것이 맞아요. 100만 원이 나는 것이 맞아요. 100만 원. 48000까지 차이가 나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데 얘가 아마 3만 원 이하의 접대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걸 지금 말을 안 해서 문제에서 요거 일단 이 100만 원이 숨겨진 겁니다. 깔끔하게 문제가 지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100만 원이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니까 숨겨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 숫자는 5,900만 원이라고 딱 적힌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변명 아닌 변명 조금 할게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문제를 보면 이 부분 볼게요.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가 없죠? 다음 페이지가 없죠? 우리 답을 잠깐 볼게요. 여기 좀 그렇네요. 여전히 그림을 그렇게 띄워놨네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관계자가 없는 현대화 업무의 약정에 의해요. 요거를 제가 부정당으로 표현할게요. 정당하지 않는, 근데 얘가 정당하다고 해서 대손삼각비를 인정돼버리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얘 지금 현재 문제에서 의도는 뭐냐면, 야, 이거 대손삼각비가 아니라 얘가 뭐다? 접대비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대손삼각비로 정당하게 되었다 이러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크게 의심하지 말고, 아, 얘가 대손삼각비가 아니라 접대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에 클릭하시고 여기에 F2 누르시고 대손삼각비 금액은 1,500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1,500.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로 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 적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상여는 없죠? 상여는 없으니까 1번 답은 없고요. 송금부산이 기사는 있죠? 있고, 지금 접대비 부인액에 대한 요 15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부산이 상여시키고, 그 다음 갑지에 가보면 이제 9,500만 원에서 금방 150만 원 뺀 9,35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3,600만 원에 대한,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시부인을 해서, 한도 초과액이 4996-290이 나왔어요. 일단은. 그래서 세 번째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F3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답이 나오죠? 두 가지가. 자, 신용카드 미사용.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미사용 150만원.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 또 하나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4996-290. 이렇게 기타 사유일출로 시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답에서 지금 적은 요 부분은, 접대비 답은, 아까 우리가 억지로 했던 요 부분이 하나 지금 들어가 있죠, 맞죠? 요거, 아까 우리가 이거 했었죠, 맞죠? 요거는 실제적인 접대비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접대비는 요 두 개에 관련된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프린터 가보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상여, 기사.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기사와 기사가 정답이 나왔고, 얘가 지금 안 나온 케이스예요. 그 다음 또 변명 조금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요. 요 부분. 제 생각인데, 이 문제가 과거에 요거 10,000원 초과분 그거 나왔거든요.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지금, 최근 지금 수정이 됐네요. 최근 수정이 되었고, 제가 요거 한번 꺾어 볼게요. 여기 숫자를 제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요렇게. 지금 여기에 제가 숫자를 이만큼 넣었잖아요. 이렇게 넣고 F3 눌러도 답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답은 변하지가 않아요. 얘는 답하고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 답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는 맞아요. 여기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고, 여기는 아까 100만 원 빠졌으니까 5,9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고, 여기는 카드로 쓴 것이 아닌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도 여기는 시험 채점의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적인 답도 오답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1,500이 들어와 있죠. 틀렸어요. 이해가시죠? 신용카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대손으로 한 거잖아요. 대손 처리하는데 무슨 신용카드를 써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안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이거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거에 대한 해명은 제가 또 뒤에 있는 답지들을 조금 보면서 해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367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367페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프로그램 먼저 실행을 시키시고, 접대비 조정 명세서 불러오기를 먼저 합니다. 불러오기를 먼저 하고,
화면을 이렇게 딱 대고,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데이터죠. 그 다음, 이 데이터고.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라 되어 있죠. 그럼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두 개를 합해요. 두 개를 합해요. 두 개 합하면 3억 되겠네요. 여기에 3억이라고 넣고, 그 다음 여기 조정 후 수익금액 내용을 넣습니다. 원래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입력하고 나면 불러오기는 것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정립이 되면, 불러오게 해도 되는데, 맞죠? 불러오게 되는데. 일단 강제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반 수익과 특수관계의 수입으로 나눠졌죠? 끝났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3만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오케이예요. 오케이, 내가 아무것도 안 건들게요. 3만원 이하에 대해서 법인카드랑 개인카드 사용액도 오케이입니다. 맞죠? 그러면 3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오케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3만원 초과분의 인마가 문제가 되죠. 개인카드 사용액. 개인카드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간이 영수증 사용한 것이랑 똑같다라고 보라고 했죠. 얘가 문제가 되고 얘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분은 뭐냐면 송금불산입 기사입니다. 이 두 분은 송금불산입 기사. 어느 기사냐고요? 아래로 배치가 되겠죠. 2번에 대한 거. 2번. 1번은 상여. 2번은 아래의 기사. 1번은 위의 상여. 2번은 아래의 기사. 3번은 그냥 한도 초과의 기사.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접대비 중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100만원. 얘가 뭐냐면, 1번 상여죠. 선불 1상여. 얘는 어디에 배치하냐면, 위에 배치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인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는 적격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 상으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위에 100만원, 아래 500만원. 아시겠죠? 위에 100만원, 아래 500만원. 이렇게 머리 쪽에 놓고, 요거 조금 이따 할게요. 요거는 좀 놔두고, 프로그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그랬더니, 아래 500이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아래 500은 이미 기사로 됐어요. 위에 100만 올리시면 돼요. 이 숫자도 지금 틀렸어요. 이 숫자도 어떠한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왜 그러냐면 과거 문제에 아마 여기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좀 조정이 좀 잘못됐는데 문제가 좀 잘못됐어요. 이거 좀 바꿀게요. 2100만 원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이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100만 원은 사실은 이 2100만 원의 구조는 뭐냐면 얘가 원이고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의 합계가 얘가 돼야 돼요. 그 맞죠? 맞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제가 100만 원 얹을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네 번째 들어가도 올게요. 여기 F3 누르면 요 신용카드 미사용 500은 지금 떴죠? 요 500. 맞죠? 요거는 안 건드려도 되고 지금 100을 띄울 건데 제가 100만 원이라고 하고 엔터 딱 치면 얘가 2천만 원으로 바뀌죠. 그러면 얘도 2천만 원으로 바꾸는 것이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아마 답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하더라고 답지들이. 그래서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둡니다. 여기서 F3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100만 원이 떴죠. 위에가 상여, 아래가 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원했던 요 두 개를 띄웠고 마지막 하나만 더 띄우겠습니다. 장부상 법인 신용카드를 결제한 복리후생비 중 법카드 결제한 복리후생비 중 그 200만 원은 야, 이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비니까 얘를 뭘로 인식하면 되죠? 접대비로 인식하면 되겠죠. 맞죠? 뭘로 긁었죠? 금방? 카드로 긁었죠.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F2 누르시고 복리후생비 띄우시고 200만 원 띄우고 여기도 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래에 200만 원까지 넣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는 부분은 뭐냐면 접대비 한도 초과 부분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F3 누르시고 F3 누르시고
지금 여기 보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존재하지 않네요. 맞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존재하지 않네요. F3 누르시고 F3 누르고 두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적 경비, 개인적 경비, 얘는 상여. 신용카드 미사용, 여기는 500만원 기사. 이렇게. 한도 초과액이 발생이 안 됐네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답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지 확인했을 때, 이 부분은 2000으로 지금 되어 있죠. 요거는 고쳤네요. 맞죠? 이렇게 고쳤고, 이것도 200 넣어놨네요. 넣어놨고, 잘 됐고. 답은 이렇게 답이고, 한도 초과 세무조정 없음. 현재 우리 입력한 것이 우리랑 지금 똑같다, 맞죠? 똑같다. 이렇게 하고, 자, 이번에는 요 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375페이지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부터 보는 게 맞아요. 여기 4번 문제. 4번 문제부터. 4번에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업에게 기준상 매출액은, 몇 억이야? 45억 5천이고, 그 중에 특수관계인과의 매출은 3억 5천이다. 자, 얘부터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불러오기 먼저. 왜 그러냐면, 얘부터 입력하고 나서 불러오기 하면 지워져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먼저 하고, 여기 특수관계인은 3억 5천, 이렇게 빼고, 맞죠? 3억 5천 넣고, 그 다음 여기에 4550 플러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나서 해석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 해석하고 들어가 볼게요. 생각외로 우리가 해야 할 게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접대비 총액은 4억 5천, 4,560만 원이고 법카로 사용한 부분이 여기래. 얘는 오케이죠. 고민 안 해도 되죠. 맞죠? 나머지 200만 원이 이제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이래요. 얘가 문제 뭐냐면 송금 불산이 이제 번호로 한번 해볼게요. 2번입니다. 2번 기사. 얘는 이제 어디에 배치하냐면 밑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프로그램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맞죠? 일단 한번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접대비 중 거래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돈 요구 중에서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얘가 뭐냐면요. 투명 망토에 숨겨진 그 친구입니다. 얘가 숨겨져 있어요. 얘가 숨겨져 있습니다. 352만 원이 숨겨져 있고요. 제가 잠깐 페이지로 가서 한번 볼게요. 이 금액은 숨겨져 있을 거고요.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가 이만큼 있다. 그럼 150만 원은 이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어요. 얘는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가 드러나 있는데 얘가 뭐 적격이다 아니다 그런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얘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애매합니다. 얘가 이제 적격인지 아니면 기사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을 한번 믿어볼게요. 나머지는 다 3만 원을 초과한다. 하고 프로그램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봤더니 200만 원 아까 기사 적었었죠. 맞죠?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고 150만 원이 지금 기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얘는 적격 증빙이 아니라는 그런 거 같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얘가 4,560만 원 지금 현재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얘가 숨겨져 있는 놈이 얼마라고 했죠? 제가 352만 원이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얘가 숨겨져 있고 블루로 한번 가볼게요. 얘가 숨겨져 있고 얘랑 얘가 3개 더하게 되면 얘를 이루어내는 건데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352만 원 더하기 150만 원 더하기 4,410만 원 더하면 야 틀렸네. 맞죠? 이 문제도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이 문제는 좀 잘못됐던 문제였어요. 옛날에도. 얘가 사실은 4,912만 원이 되는 것이 맞아요.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의제기를 통해서 문제가 될 만한 문제였어요. 지금 성립이 안 되죠. 맞죠?
코드는 잘못 잡혔고. 어쨌든 정답은 뭐냐면, 얘가 이제 아래에 있는 송금불산이 기사인 거죠. 일단 요거 하나 됐고요. 문제에서 요거 한 것만 쭉쭉 가볼게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습니다. 없고. 자, 2번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의 횟수를 임의적으로 포기해. 이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 이거를 접대비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임의적 포기, 정당한 포기가 아니라 내가 임의로 포기한 거. 이 300만 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대손상각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누르시고 F2 대손상각비 그 다음 여기 금액이 얼마냐면 3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여기는 안 적는 게 맞아요. 왜 안 적냐면 카드로 굵은 값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300만 안 적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자, 3번. 지금 현재 내용이 제품 부가세 예수금 잡아놓고 얘가 뭐냐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죠? 접대비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사례 한번 볼게요. 요거. 얘가 만약에, 결론부터 할게요. 얘가 300이 아니라 이제 뭘로 인식한다는 거죠? 얘를 500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500으로 인식하면 얘를 뭐로 봐줘야 된다고요? 350이 아니라 550으로 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그 내용입니다. 네, 케이스 1. 자, 지금 케이스 1. 지금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라고 입력하고 금액을 550만 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요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케이스 2.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얘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얘가 접대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대비로 나와 있다면 현재 접대비에서 추가로 200만 원만 증액시키면 돼요. 이런 문제가 케이스 1 또는 케이스 2가 나와요. 지금 문제는 케이스 1이죠. 복리후생비라고 지시되었을 때는 그냥 복리후생비 550만 원이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요것이 접대비로 되어 있으면 그냥 접대비 숫자 자체를 200으로 증액시키시면 돼요. 200 플러스 더 해주시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기 가시면 돼요. F2 누르고 복리후생비 금액은 550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안 적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에 적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의 채점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흘러들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위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아래 부분에 대해서 요 두 개, 200과 150에 대해서는 기사 넘어가 보면 한도 초과액도 발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죠. F3 누르시고 신용카드 미사용.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네. 미라고 하니까 두 가지 뜨는데요. 아래 거 해야 돼요. 위에 거는 상여고 아래 거 이해하죠? 기사로 꼭 확인하시고 350만 원. 그 다음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도 기사 1895 플러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 좀 한번 할게요. 아까 제가 케이스 2 접대비라고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지우고 이해가시죠? 얘를 지우고 얘를 200만 원만 증액시킨다고요. 4,760만 원으로 바꾸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바꾸는 케이스가 나오고 또는 이런 케이스의 문제가 나옵니다. 잠시 답 확인하고 가볼게요. 자, 답지를 보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인데요. 여기도 여전히 안 쓰고 버려뒀네요. 버려두고 끝이 났습니다. 그냥 답이 똑같죠? 이렇게 뭐 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383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383페이지 풀이 바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캐치해낼 내용은 이 두 개 합한 금액. 그러니까 830 8억 3천 더하기 1억 3천 13억 9천
맞죠? 이렇게 더하면 이제 이 돈이 얼마인지 메모를 해놔야 되겠죠? 22억 2천만 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 요거 특수관계 입력하고 그 다음 블록이 탁 이해가죠? 블록이 탁 하고 나서 다시 블록이 탁 하고 나서 얘를 입력해야 되는데 몇 번이고 나서 입력하고 나서 블록 해가지고 다시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 두 번째 요것이 뭐다? 기사라는 거. 내가 찾고 있었군요. 22억 2천 적고 그 다음 요거 넣고 맞죠? 그 다음 요거 기사 얘가 2번 기사라고 할게요. 2번. 자, 2번 기사. 개인 카드 사용액 중에서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사. 근데 여기가 빵원이라서 조금 아쉬운데 여기에 숫자 있는 부분은 블라인드, 아까 전에 투명 망토로 숨겨져 있는 돈입니다. 이거 숨겨져 있는 돈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케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오케이는 따로 체크 안 했습니다. 요거 아니지. 요거는 1번이지. 맞죠? 1번이고 얘가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문제가. 이 50만 원이 적격이 아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좀 좋은데 말을 그냥 현금으로 지출하고 그럼 적격이란 말이야, 적격이 아니란 말이야, 상여란 말이야. 애매하게 딱 적어놨어요. 근데 현재 문제 의도는요. 상여가 될 경우에는 이제 1번 상여가 될 경우에는 이 상여가 될 때는 꼭 개인적인 용도 또는 뭘 갖추지 못했다라는 말을 꼭 해줘서 애매하게 나오면 기사 쪽으로 가는 쪽으로 꼭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시켜 볼게요. 생각외로 컴퓨터가 좀 해줘요. 그래서 블록이 먼저 누르고 항상. 그 다음 여기에 특수관계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고 맞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 100만원 하고 400만원 확인했더니 딱 깔끔하게 들어와 있고 할 게 없다라는 거지. 맞죠? 그 다음 여기 50만원 또 여기 들어와 있고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니까 얘랑 얘가 요 설명은 크게 강요 안 합니다. 얘랑의 합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확인됐죠? 맞죠? 확인이 되었고 이제 입말을 지금 올려줘야 되는데 연마 300만원 얘가 상여니까 300을 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얘를 거니까 이제 문제점이 딱 생겨요. 딱 숫자가 지금 바뀌는 게 보이셨죠? 그러면 여기서도 300 빼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아마 저도 이제 답지 확인해봤지만 답지 가보시면 여기가 2100 그대로 되어 있어요. 답지 가보시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1800이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얘가 1번 상여고 얘하고 얘가 2번 기사고 맞죠? 우리 할 거 없죠? 갑지에 가서 얘가 3번 기사고 F3 누르시고 여기 가보시면 사적이라고 쓰면 되겠네. 사적 경비는 상여 300만원. 여기 신용카드 미사용 조심해야 되더라고. 아까 내가 미라고 치니까 위에 거는 상여예요. 아래로 내려와서 이해가시죠? 아래 내려와서 기사. 그 다음 여기 한도는 여기 와서 80 플러스 이렇게 하면 답이 정답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부분이 뭐냐면 확인을 할게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여전히 2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답에 그렇게 떴을 거거든요. 한국 세무사에서 공지한 답이 이렇게 떴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입력했는데 좀 틀리게 나왔어. 그럼 이의제기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너희들 왜 안 고쳐놓고는 맞다 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뭐라 하느냐 이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맞다고 해줘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16번 총조과 금액을 요거를 1,800만 원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 틀렸어. 1,800만 원으로 입력한 답이 정답이고 지금 변명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안 건드려도 된다라는 말을 넌지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세무사에서 이렇게 답을 줬어요. 이렇게 답을 줬어요. 사실은 1,800이 맞고 2,100만 원으로 입력한 답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이래 줘야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노터치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391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자, 391페이지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 매출액 깔끔하게 나왔고요. 특수관계자 나왔죠? 오케이, 됐고. 접대비, 제조경비 여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만큼이면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300만 원은 그냥 애매하면 그냥 기사예요. 그래서 얘는 2번 기사. 2번 기사입니다. 2번 기사고 40159 중에서 3만 원 초과 금액이 요구면 3만 원 이하 금액이 10만 원 있죠. 이 10만 원은 숨겨진 놈입니다. 얘는 숨겨진 놈. 숨겨진 놈은 오케이예요. 아시겠죠? 숨겨진 놈은 그냥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신용카드 썼으니까 다 오케이지. 얘도 할 게 없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300만 원만 확인하면 돼요. 숨겨진 놈은 시험 칠 때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몰라도 돼요. 결론은 뭐냐면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가서 여기에 불러오기 한번 하고 먼저 불러오기 하고 1번을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특수관계자가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2159460 플러스 잡아갖고 그 다음 300만 원 잡혀 있다 맞죠? 300만 원 얘가 2번 기사 잡혀있으니까 할 거 없고 여기서 요거 지금 현재 이것도 문제예요. 여기서 10만 원이 숨겨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40 사실상은 059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실제 시험 나왔을 때는 얘가 제대로 나왔었어요. 지금 현재 백데이터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저자가 조금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관계가 10만 원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 요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이런 모양이에요.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거는 보시면 여기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는 원인 이유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상여인 거죠. 그냥 무조건 상여인 건데 이제까지 문제는 상여예요. 9,000원이 이 9,000원 여기 넣을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문제 트리를 한번 볼게요. 40159의 행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10만 원이 숨겨져 있고 그 다음 4059000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앞선 문제는 여기에서 빼서 여기 10만 원 올라가는 형태였어요. 9,000원이. 9,000원이 여기서 빠져가지고 9,000원. 즉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돈을 추격시키고 여기에 9,000원 적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빠져서 9,000원 올라가요. 왜냐면 만원 이하 분이거든요. 만원 이하 분은 숨겨져 있거든요. 3만 원이죠. 3만 원 이하 분은 숨겨져 있거든요.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얘도 불변이에요. 10만 원이 아니라 숨겨진 놈이 9만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9,000원 넣을 거예요, 제가. 9,000원 넣으면 얘는 안 바뀌어요. 숨겨진 곳에서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저도 이 부분 고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끝났어요. 정답은 이제 300만 원이 2번 기사고 9,000원이 1번 상여가 되는 겁니다. 한도 초과 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F3 누르시고 여기에 개인적 경비 9,000원 상여 그 다음 신용카드 미사용에 대해서는 기사 2번 기사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1358620 따다당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답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답에는 답은 똑같고요. 답은 똑같고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5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요거 지금 9,000원 고친 거죠? 맞죠? 예, 틀렸어요. 이해가시죠? 숨겨진 곳에서 빠졌기 때문에 9,000원이라고 하면 돼요. 예, 틀렸습니다. 여기는 40150이 되는 것이 맞아요. 150이 되는 게 맞아요. 150. 이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27페이지. 자, 이번에는 427페이지.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427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요것 때문에 일단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는 기사를 자동으로 잡아줬거든요. 얘가 지금 자동으로 안 잡힌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고 얘기한 거고 40억, 80억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120억이죠. 120억. 120억이고 어이? 특수관계자가 없네요. 맞죠? 그 다음 아까 요것이 뭐냐면 케이스 2. 아까는 복류생비가 나와서 복류생비 자체를 그냥 써버렸는데 접대비가 나왔으면 얘를 이제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얘를 시가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가 450만 원이 아니라 550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550만 원인데 우리는 추가로 플러스 100만 원만 해주면 돼요. 추가로. 얘가 케이스 2 문제입니다. 케이스 2 문제. 그 다음 임직원 사용 카드 얘가 뭐냐면 선불 두 번째죠. 선불 두 번째. 기사. 맞죠? 선불 두 번째.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는 그 친구고 얘가 뭐냐면 숨겨진 놈입니다. 얘가 숨겨진 놈. 이런 책을 조금 펴놓고 봐야 되겠네. 427. 숨겨진 놈. 일단, 특수관계 여기 있네요. 8억이 있네요. 맞죠? 특수관계가 8억이 있습니다. 그럼 1번하고 4번 먼저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딱 프로그램 잡아주고 블록이 먼저 해주고 특수관계가 8억 잡아주고 자 여기 합계가 120억 이렇게 잡아주시고 맞나 이거 이상한데 12억이죠 1, 2 플러스 이렇게 잡아야 되네 이렇게 잡으면 되죠 맞죠? 이렇게 잡아주고 지금 여기 지금 얘부터 먼저 처리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예, 얘를 이제 증액시켜 주겠습니다. 100만원. 아까 문제는 여기에 복류생비에서 100만원 증액시켰고요. 지금은 이제 현물 접대비니까 100만원만 증액시키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문제가 좀 아쉬운데, 요것도 틀렸어요. 틀렸는데, 일단 내용상으로는 100만원 여기다 그냥 증액시킵니다. 3050000을 31500000 이렇게 바꿉니다. 얘를 31500 플러스 자, 요 논리대로라면 여기는 30500 플러스가 맞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그 현물 접대비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됩니다. 요 접대비가 아니지. 실제적으로는 전부 다 빼야 되네요. 실제적으로는 550만 원 다 빼야 돼요. 빼기 550만원. 이렇게 빼면 여기 원래 들어가는 실제적인 리얼한 숫자는 2,600만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550만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게 맞아요. 일단 리얼로 그냥 가볼게요. 요거는 시험 채점 대상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리얼로 가고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두 번째 그렇죠. 요것도 문제가 잘못됐죠. 법인카드 사용액이 어떻게 2,500이야? 맞나?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는 3천만 원이 법인카드로 사용하였다라고 지금 명시한 거예요. 임직원 사용 카드액도 법인카드로 한 것이다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사실 오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있습니다. 요 내용상으로는 얘가 지금 3천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 말입니다. 얘도 지금 오류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 건들게요. 이 부분이 살아나야 돼요. 500만 원과 1000만 원이 기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1000만 원 걸어주고 여기에 500만 원 걸어줘야지 기사가 되죠. 일단은 시험 문제상으로는 얘를 요구한 겁니다. 얘를 오류했고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제대로 되어 있네요. 30만 원이 블라인드잖아요. 블라인드는 시험 칠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블라인드는 숨겨져 있네요. 여기 딱 숨겨져 있네요. 이 차이가 지금 30만 원 보이죠? 여기 숨겨져 있네. 깔끔하네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50만 원이 숨겨져 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차이가 사실상 이제 내용상으로는 50만 원 숨겨져 있으니까 리얼한 숫자는 2,500 얼마? 50만 원이니까 2,55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진짜 리얼해요. 여기 맞아요.
50만 원 숨겨졌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접대비, 현무 접대비는 신용카드 발급 안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건 정답입니다. 어쨌든 숨겨진 놈은 고민하지 말고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요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 빨간색이라 하긴 좀 그렇고, 맞죠? 파란색으로 제가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보고 F3 누르고 신용카드 미사용, 신용카드 미사용에 대해서는 1,500만 원 기타 사유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지는 크게 뭐 기대는 안 하지만 확인 한번 갖고 갈게요. 567페이지 가보시면 네, 여기는 이제 3천만 원이라고 그려놨네요. 맞죠? 3천만 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거 파란색으로 좀 바꿀게요. 파란색. 크게 어렵진 않네.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다. 자, 이번에 511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511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3만원 초과분이고, 잠깐만요. 3만원 초과분이고, 언급된 거래 이외에는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뭐, 이거 할 거 없고요. 요거 입력하고,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 얘는 송금불산입 상여죠. 그래서 얘가 1상여라고 표현하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위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 이번 개인카드 사용 금액은, 얘는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뭐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문제 출제 의도상 2번 기사로 처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접근 한번 해볼게요. 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접대비 조정을 누르고 켜놓게 되겠네. 자, 프로그램 켜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불러오기. 특수관계자가 5,2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 그대로 다 넣으시면 되겠죠. 현재 문제에서 접대비가 판관이 3,460만 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3,460만 원 확인되었고 2,012만 원 확인되었고 이건 뭐 문제랑 상관이 없다 맞죠?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되었고, 자 여기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여기에 들어갈 친구가 231만 원, 여기에 들어갈 친구가 89만 원. 89만 원은 되어 있고, 맞죠? 여기에, 231만 원. 요거를, 여기 보시면, 얘랑 일치하죠? 일치한다는 말은,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310 플러스 넣으면 얘도 고쳐주는 게 맞아요. 32290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뭐 안 한다고 해서 답이 달라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제는 자, 요거 복리후생비 케이스 1의 경우죠. 케이스 1의 경우 제품이 120만 원이 아니라 얘가 시가가 얼마다 180만 원으로 증액시켜야 되겠죠. 180만 원에 18만 원 더한 격이니까 여기가 이제 얘가 아니라 198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198만 원. 198만 원이지만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가서 F2 복리후생비 198만 원 끝. 이렇게 하면 끝. 복리후생비 금액 자체가 접대비로 인식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F3 누르시고 3가지가 떴네요. 한도 초과액, 즉 세 번째 기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사적 경비 F6가 걸려있네. 자, 개인적 경비는 상여.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미사용은 아래 거 89만 원 기사. 자, 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109804빵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PPT 아까 이 부분에 대한 건데
되게 난잡하게 좀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이 1상여, 윗상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윗상여고, 요 부분이 아래 기사입니다. 아래 기사인데,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얘네들이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얘랑 얘만 나옵니다. 얘가 아래 기사 2번. 아래 기사 2번.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너무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번이고, 그 다음 여기 접대비 해당 금액이 넘어가고요. 접대비 해당 금액이 넘어가면서 접대비 요거 있죠. 요거 아래 2번 있죠. 아래 2번이 저 넘어가서 빠집니다. 신용카드 부인의 여기 400만 원과 366만 원 합한 돈이 766만 원이에요. 766만 원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여기가 세 번째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세 번째 한도 초과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손으로 한번 계산하고 싶으시면 한번 프로그램에 따라 계산 한번 해보시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거와 좀 다르게 계산하였어요.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거는 요 해석은 제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 아래는 손불기사.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아래는 손불기사, 위는 손불상여. 위는 손불상여. 요렇게 조금 암기해 놓으시면 공부할 때 되게 편해요. 아래는 손불기사, 위는 손불기사.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 지우세요. 지우세요. 저는 차마 내 손으로 적은 워드처럼 걸 못 지우겠어요. 아까워요. 아까워. 나는 이래 공부했거든. 저는. 근데 이렇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공부 안 하셔도 되고, 차라리 다르게 제가 숨겨진 놈이 존재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제가 가리키는 것보다 최근에 가리키는 것이 더 깔끔해요. 과거에는 좀 어렵게 가르쳤어요.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아래 거를 위로 바꾸고 위에 걸 아래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3이죠. 자, 그렇게 했고 주요 내용 끝났고 관련 문제는 여기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여기만 파랑이 이렇게 해서 접대비 조정 명세에서 6번째 수업인가요? 요거 제6과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